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GPSX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는 이미 해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건너뛰고, 지난주, 그러니까 2012년 12월 연말에 캐나다 본사에서 GPSX 6.2가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프로그램을 막 받은 지 막 일주일밖에 안 돼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에, 웹세미나를 개최하게 돼서 아직 뭐 한글화 작업이나 이런 게 다 돼 있지는 않지만 우선적으로 지금 국내 유저분들한테 새로운 기능을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미리 좀 작업을 해서 선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에는 중점적으로 GPSX 6.2에서 새롭게 생긴 기능에 대해서 PT로 간략하게 어떤 기능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PSX 6.2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13가지 정도, 지금 제가 기재를 한 거는 메인으로 굵직굵직한 것만 정리를 해드린 거고요. 그 외에도 사소한 것들에 대한 업데이트도 상당히 많이 됐어요. 그래서 GPSX가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5.0에서 5.02에서 6.0으로 업데이트 될 때 굉장히 많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6.2 같은 경우도 그 정도 수준으로 업데이트의 그 폭이 굉장히 넓어졌고요. 그리고 일일이 이거를 다 하나하나 기능을 다 설명해 드리려면 거의 하루가 걸려도 다 못할 것 같아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6.2에서 새롭게 생긴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나중에 워크숍이나 좀 충분히 여유를 두고서 오프라인에서 저희가 세미나를 열게 되면은 그때 좀 더 자세히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2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HPO나 스톨바이트나 새로운 객체가 생기기도 했고요. 새로운 모델이 생기기도 했고, 그리고 새로운 기능이 생기기도 했고요. 그리고 멘티스3라는 라이브러리가 새롭게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은요, 오픈 베신 HPO라고 고순도 산소 주입을 하는 객체가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객체가 새로 만들어진 거죠. 기존에 HPO 객체는 있었어요. CMP 라이브러리에서 다 가능한 객체였는데요. 그 객체는 클로우즈 타입이었고요. 이번에 새로 생긴 오픈 베신 HPO 같은 경우에는 멘티스2에서만 가능한 객체예요. 왜 멘티스2냐 하면은 기존 CN이나 CMP 라이브러리에서는 온도나 pH에 대한 게 상당히 제한적인데 멘티스2에서는 유입수 온도도 설정을 따로 할 수가 있고 그 온도에 따른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을 건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픈 베신 HPO 객체 같은 경우는 멘티스2에서만 가능하고 가스리퀴드 전달을 모델링을 하고 이제 온도와 관련된 키네틱 변수와 계산을 해가지고 주입 온도가 얼마일 때 계산한 내부 온도가 얼마까지 된다. 거기에 따른 엔탈피 변화에 따라서 산화력이 어떻게 또 바뀐다. 이런 것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객체가 새로 생겼고요. 또 하나 새로 생긴 객체로는 스톨바이트 침전조 객체라는 단위 공정이 하나 새로 생긴 거죠. 이것도 역시 멘티스2에서만 가능하시고요. 여전히 멘티스2에서 가능한 이유는 마그네슘이나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마그네슘이나 인 같은 것들이 멘티스2에서만 메커니즘이 달려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이것도 6.0 버전에서는 스톨바이트 생성 메커니즘이 있었어요. 하지만 객체는 없었죠, 그때는. 그래서 그 당시 6.0에서는 무산소 CSTR에서 스톨바이트가 생성이 되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30일, SRT를 한 30일 이상 두고 현기조에서 마그네슘이나 인이나 이런 조건이 유입이 되었을 때 스톨바이트가 생성이 된다라고 기존에는 시뮬레이션을 했다면은 이번 6.2에서는 아예 단위 공정으로 나와서 스톨바이트 생성이 되는데 이 스톨바이트 생성이 되는 객체 자체가
유동상 베드 모델을 적용을 했고요. 그 베드가 그래뉼 베드인데 그래뉼의 사이즈나 함수율이나 제거율 같은 거를 사용자가 입력을 해서 그 안에 인터널 리사이클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스트루바이트가 이제 생성이 돼서 침전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모델로 스케줄러 모델이 추가가 됐는데요. 기존에 이제 요 툴박스를 이용을 하면 기존에 타이머라는 모델이 있었어요. 근데 타이머는 그대로 있고 추가로 스케줄러라는 모델이 생성이 됐는데요. 뭐 이거는 모든 라이브러리에 적용이 가능하고요. 그 스케줄러는 예를 들어서 유입수 유량이 월화수목 금토일 다 다른 거예요. 데이터 파일을 그럴 경우에는 이제 사용자가 일일이 이거를 데이터 파일을 이용을 해서 월요일에는 유량이 얼마가 들어오고 화요일에는 얼마가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데이터 파일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기존에 쓰실 때는. 근데 이제 이런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어느 정도 패턴이 있는 뭐 유량이든지 뭐 에어레이션이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스케줄러라는 모델을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조작을 해가지고 이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SBR에서 페이지를 설정하는 것처럼 스케줄러 모델에서도 8개의 페이지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8개의 스케줄을 만들 수가 있고 그런 8개의 스케줄을 각 5개, 5개, 5개 총 15개의 스케줄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업데이트가 된 이거 같은 경우는 SRT 매니저는 업데이트가 된 건데요. 기존의 정의 모드를 이용을 해서 SRT를 설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모든 라이브러리에 적용이 가능한 거고요. 기존에는 그 각 사용자가 원하는 SRT를 한 가지만 설정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SRT 매니저를 이용을 해서 여러 개의 SRT를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은 뭐 호기조에서의 SRT나 현기조에서의 SRT 혹은 전체 그 공정에 대한 SRT 따로따로 다 사용자가 지정 가능하고요. 여기 보시면 대화창에 지금 2개가 있잖아요. 각각을 설정하실 수가 있고 또 좋아진 거는 뭐냐면 기존에는 SRT를 설정을 하면 그 계산한 값이 SRT로 나왔어요. 그래서 사용자가 임의로 SRT를 셋포인트로 잡을 수가 없었는데 6.2에서는 SRT를 여기서 예를 들어서 11로 잡아 놓으면은 얘가 그 역산을 해가지고 알아서 그 펌프나 플로우를 조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물질 수지표나 공정 데이터 표가 만들어졌는데요. 이 부분도 이제 그 사용하시던 분들이 문의를 많이 하셨던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물질 수지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하는 게 없냐. 그래서 기존에는 보고서를 이용을 해가지고 거기서 각각 발췌를 해서 작업을 했어야 됐는데요. 이제는 그 부분이 이제 기능이 추가가 됐고요. 표는 2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스트림 베리어블이나 프로세스 베리어블로 볼 수가 있는데요. 시뮬레이션 모드로 가서 간단하게 요 아이콘만 클릭을 하면 자동으로 쫙 이게 엑셀 파일처럼 요런 형식으로 사용자가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스트림 베리어블이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물질 수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GPS X상에 객체를 만들면 각각 포인트가 있잖아요. 뭐 인아웃 당연히 인아웃이 있고 뭐 버려지는 게 있으면 각 포인트마다 유량 TSS가 해당 농도들, 사용자가 원하는 농도들 다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세스 베리어블 같은 경우에는 각 단위 공정, 여기 보시면 단위 공정에 대한 HRT나 볼륨이나 탈출율이나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요 결과는 요 상태에서 우측 클릭해가지고 복사하기 하면은 엑셀 파일로 바로 붙여넣기 가능하고요. 네. 그 다음에는 시나리오에 데이터 파일을 적용하는 방법이 생겼는데요. 이것도 기존 시나리오, 지난번에 그
세미나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나리오 기능에 데이터 파일을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이 된 거고요. 여기 보시면 기본 시나리오의 컨피규레이션이라는 메뉴가 생겼잖아요. 요거를 클릭하면 이렇게 기존의 데이터 파일이 사용자가 만들어진 디폴트 레이아웃의 데이터 파일이 보이는데요. 요 해당 파일을 클릭을 해서 에딧을 누르면 이렇게 데이터 파일을 편집할 수도 있고 추가할 수도 있고 삭제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엑셀에서 불러와서 붙여넣기도 가능해져서 각 시나리오별로 데이터 파일을 구성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침전지에 대한 분석인데요. 스테이트 포인트 어널리시스라 그래서 모든 라이브러리에 적용이 가능하고요. 이 부분은 국내에서 아마 문헌상으로는 있는데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지는 자세히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해외 쪽에서는 침전지 설계 쪽에서 많이 이 부분을 쓰고 있고요. 이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한 그래프상에 그 선을 세 가지를 표현을 하는 건데요. 요게 이제 SOR이 보시는 것처럼 슬러지로 그러니까 단위 표면, 그러니까 서페이스 에어리어에 들어오는 그 유량이고요. 약간 Q를 A로 나눈 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게 SUR이라 그래서 슬러지 반송률이에요. 그리고 요 곡선은 세틀링 플럭스 커브라 그래서 그 침전지 안에서 그 침전이 되는 속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플럭스니까. 근데 요 스테이트 포인트가 요 곡선 안에 있고 지금 이 상태는 상당히 안정된 상태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요 스테이트 포인트가 좀 이쪽에 있어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되면은 침전지가 이제 제대로 운전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설계를 하실 때 여기 보시면 침전지에 요 스테이트 포인트 분석을 하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침전지로 유입되는 최대 MLSS 농도를 설정을 해놓으면 요게 지금 약 3000, 요 안에 있다면은 나중에 시뮬레이션을 보셨을 때 이 스테이트 포인트가 그래프 안쪽으로 들어와 있으면 침전지가 제대로 잘 운전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요것도 이제 침전지 우측 클릭을 하시면 스테이트 포인트 어널리시스라는 항목이 추가가 돼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 디벨로퍼가 프로그램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그 MD는, 그러니까 모델 디벨로퍼를 약자로 MD라고 하는데요. GPSX는 사용자가 직접 모델을 커스터마이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ASM 지금 요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는 모델은 이렇게 한 6가지 정도 되는데요. ASM 모델 자체가 하이드로 멘티스에서 만든 모델이 아니라 IWA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기존에도 이 모델을 이용을 해서 기존 버전에서도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예전에 유입수 조언자가 엑셀 비주얼 베이직으로 해서 바깥에서 만들어져서 안쪽으로 가지고 왔던 것처럼 기존에도 그 엑셀 비주얼 베이직으로 모델을 만들어서 이제 좀 한 번 작업을 더 거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이번 6.2에서는 바로 이제 프로그램 안에서 기존의 모델을 가지고 수정을 하거나 편집을 해가지고 새로운 모델로 만들 수 있게 간편하게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MD 자체는 기본적으로 그 소스코드는 사실 소스코드 자체를 아실 필요는 없지만 구조를 알아야지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데 훨씬 이해가 쉽기 때문에 지금 설명드리기는 어렵고요. 나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워크숍이나 뭐 교육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툴박스에 플로우 타이머라는 새로운 모델이 추가가 됐는데요. 아까 스케줄도 기존의 타이머를 이제 수정을 해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이것도 기존의 타이머 모델과 유사한데 좀 차이가 있고요. 이거는 유량만
그 타이머 기능을 쓰는 거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평균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나중에 타이머와 플로우 타이머와 스케줄러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좀 비교를 해서 마지막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펌핑 스테이션이 이제 이것도 새로운 옵션이 달렸고요. 모든 라이브러리 적용을 가능하고요. 기존의 그 펌핑 스테이션은 고정 수위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입수가 얼마가 들어오더라도 항상 그 고정 수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얘가 뒤로 나오는 이쪽에 펌핑이 바운드가 굉장히 심한 거죠. 그래서 6.2 버전에서는 사용자가 두 가지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컨티뉴어스 펌핑을 켜기를 누르면 기존의 고정 수위 펌핑을 하는 거고요. 여기서 오프를 누르면 얘가 이 기존 항상 고정 수위가 아니라 간헐적으로 펌핑을 해가지고 이제 유입수가 많이 들어올 때는 많이 빼고 유입수가 적게 들어올 때는 적게 빼는 식으로 해가지고 고정 수위에 하지 않고 그 시간대에 어느 정도 그 플렉시블하게 운전할 수 있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온실가스 발생량 산정을 할 수 있는 건데요. 멘티스3라는 라이브러리가 생겼어요. 그래서 멘티스3를 통해서 그 자연 발생하는 온실가스 발생량을 계산을 한 거고요. 그래서 N2O나 메탄이나 CO2 계산을 하고, 네, 이거는 아직까지 지금 들어와는 있는데 정확한 매뉴얼이 나와 있질 않아서 저도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고요. 이 부분이 저도 숙지를 한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워크숍이나 이걸 통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온실가스는 CO2 베이스로 계산을 하는 거니까 그런 베이스로 아마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아직 국내에서 이 부분이 얘기는 되고 있지만 법제화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한다거나 혹은 법제화가 돼서 이 부분도 좀 구체화된다면은 이 멘티스3 라이브러리를 이용한 온실가스 발생량도 상당한 의미가 있는 기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제가 그 말씀드렸던 GPSX 6.2에서 크게 그 업데이트가 된 부분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예전에는 화면에서 이렇게 선을 연결을 할 때 이 선을 이렇게 편집을 가능하게 바뀌었고요. 이제 이런 기존에는 이게 안 됐었잖아요. 이쁘게 보이는 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좀 편집할 수 있는 이것도 마찬가지 좀 편리하게 된 부분이고요. 그 외에 디테일한 것들은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타이머랑 플로우 타이머랑 스케줄러의 차이를 보시면은요. 기존의 타이머는 이거예요. 그래서 제어기를 켜서 주기를 설정을 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 타이머를,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4시간이면 2시간, 2시간 따로 이때는 유량이 100이 들어오고 이때는 유량이 400이 들어오게 해라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제어하는 게 유량이나 에어레이션이나 펌핑이나 약품량이나 어떤 것이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제어 변수의 고정치가 유닛이 설정이 안 돼 있죠. 여기에 그 제어를 한 대상에 따라서 단위가 바뀌기 때문에 얘는 이제 유량이나 이거에 상관없이 딱 두 가지 페이지로 할 수가 있는데 플로우 타이머 같은 경우에는 유량만 제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단위가 큐빅미터 퍼 데이죠. 유량만 제어를 하고 두 가지로 할 수도 있는데 얘는 이제 시작하는 시간을 정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체 한 사이클이 3시간인데 이 사이클 때 두 번째 사이클을 1시간 동안 하고 싶으면 요때 평균 유량이 만약에 10큐빅미터 퍼 데이다. 그러면은 이때 10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체 평균이 10이 되게 이 시간대에 들어가게 하는 거죠.
플로타이머는 그런 차이가 있는 거고요. 스케줄러는 유량이나 스플리터나 여러 가지 다 지혈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타이머랑 비슷하게. 하지만 페이스가 8개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페이스가 2개나 3개만 쓸 거라면 나머지는 제로로 쓰시면 되는 거고요. 해당되는 페이지 8개 중에서 사용자가 각각의 스케줄을 짜가지고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SpaceX 6.2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해드렸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 받을게요. 궁금한 점 없으세요? 그리고 지금 스페이스X 6.2가 출시가 돼서 저도 지금 한창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유지보수 업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무상으로 업데이트 받으실 거고요. 아마 1월 셋째 주쯤에 우편으로 발송하니까 그때쯤에 6.2 새 제품 받으실 수 있을 거고요. 지금 저희 웹세미나 녹화한 파일도 유지보수 업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받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궁금한 점 있으세요? 마이크가 안 되시는 분들은 여기 대화창에다가 작성을 하셔서 주시면은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들어왔을 때 어디 페이지가 있네? 요즘 친하게 데이터 파일 앞에 몇 개 놓쳤네. 그러면 질문 없으시면은요, 이번 스페이스X 웹 세미나는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